오래 그렇게 있었다. 서준이 말하지 않았다. 서아도 말하지 않았다. 바람이 왔다가 갔다. 야경의 불빛들이 흔들렸다가 가라앉았다. 두 사람은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서아는 오늘 밤 알았다. 서아의 눈 안쪽이 조금 뜨거워졌다. 눈을 감은 채로였다. 뜨거워진 이유를 서아는 정리하지 않으려 했다. 정리하면 이름이 붙었다. 이름이 붙으면 실체가 생겼다. 실체가 생기면 서아가 다음 계획을 세워야 했다. 오늘 밤만큼은 계획을 세우고 싶지 않았다. 도구는 이런 손을 갖지 않는다. 그 생각이 왔다. 서아가 불러오지 않았는데 왔다. 서아는 그 생각을 밀어내려 했다. 밀려나지 않았다. 도구는 이런 방식으로 곁에 앉지 않는다. 도구는 잠든 사람에게 담요를 덮어주지 않는다. 도구는 이름을 붙이기 두려운 온도로 손을 올려놓지 않는다. 서아는 입술을 가만히 다물었다.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면서 손을 빼지 않았다. 알면서 눈을 뜨지 않았다. 그것이 서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솔직함이었다. 말로는 할 수 없는, 아무도 보지 않는 이 밤 안에서만 허락한 것. 바람이 또 왔다. 서아의 머리카락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또 서준의 손끝이 왔다. 아까보다 조금 더 느리게 이마 옆에서 귀 뒤로 넘어가는 아주 작은 동작. 손끝이 머리카락을 쓸어 귀 뒤에 얹었다. 손가락 끝이 귀 뒤를 스쳤다. 그 찰나에 서아의 호흡이 한 번 끊겼다. 서준의 손이 내려갔다. 다시 서아의 손 위에 돌아왔다. 아까와 같은 자리, 같은 무게, 같은 온도.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서준의 손끝이 미세하게 서아의 손을 감쌌다. 쥐는 것이 아니라 감싸는 것. 그 차이를 서아는 눈을 감은 채로 정확하게 느꼈다. 서아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서준의 손 안쪽으로 아주 조금. 서아 자신도 모르게 한 동작이었다. 아니면 알면서 한 동작이었다. 그 경계를 서아는 이 밤에 가르려 하지 않았다. 두 손이 그 자리에 있었다. 포지타노의 야경이 두 사람 앞에 펼쳐져 있었다. 말이 없었다. 이름이 없었다. 계획이 없었다. 이 감각에 무엇이라고 부를지 없었다. 오직 온도와 무게와 체온과 그것이 만드는 이상한 고요만 있었다. 서아는 그 안에서 숨을 쉬었다. 3년 동안 서아는 혼자 숨을 쉬었다. 병원 복도에서, 택시 안에서, 제혁이 없는 새벽에서, 그 이후의 모든 시간에서 혼자 쉬는 숨이 익숙했다. 그것이 안전하다고 믿었다. 그런데 오늘 밤 이 숨은 달랐다. 서아는 그것을 느꼈다.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눈을 감은 이 자리에서만큼은 인정했다. 손 위에 온도가 달랐다. 옆에 침묵이 달랐다. 이 밤의 공기가 달랐다. 무서웠다. 그 무서움이 3년 전의 것과 같은 종류인지 다른 종류인지 서아는 아직 알지 못했다. 알려면 눈을 떠야 했다. 눈을 뜨면 서준의 얼굴을 봐야 했다. 그 얼굴에서 무엇을 읽게 될지 서아는 두려웠다. 두려운 것이 동정이면 견딜 수 있었다. 두려운 것은 동정이 아닌 다른 것이었다. 오래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다. 서아가 진짜 잠이 든 것은 그 다음이었다. 가짜가 아닌 진짜 잠. 힘이 빠지는 방식의 잠. 손에서 긴장이 풀리고 호흡이 더 깊어지고 고개가 조금 더 기울었다. 서준은 그것을 알았다. 서아의 손이 완전히 이완되는 감각을 손바닥으로 느꼈다. 서준은 한동안 그 손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손이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서준은 처음으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이 테라스에서 포지타노의 야경 앞에서 서준은 자신의 얼굴이 어떤 표정을 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로 그냥 있었다. 계산이 없는 얼굴로, 이용과 전략이 없는 얼굴로, 12살 이후 처음으로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갑옷이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겠다는 결심이 무기였다. 그것이 자신을 지켜왔다고 믿었다. 서준은 서아의 잠든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이 무방비였다.
낮에 날카로움이 없었다. 냉소가 없었다. 유머 뒤에 감추어두는 거리감이 없었다. 그냥 한 사람이 자고 있는 얼굴이었다. 서준은 그것이 왜 이렇게 위태롭게 느껴지는지 잠시 생각했다. 그러다가 생각을 멈추었다. 생각을 계속하면 이름이 붙을 것 같았다. 이름이 붙으면 서준도 다음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런데 오늘 밤 서준은 계획을 세우고 싶지 않았다. 바람이 왔다. 서준은 손을 떼지 않았다. 야경이 여전히 거기 있었다. 불빛들이 수면 위에서 흔들렸다. 구름이 달을 지나갔다가 몰려갔다. 포지타노의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은 그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것이 오가고 있었고 그중 어느 것도 문장이 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한 밤이었다.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예감하면서도 오늘 밤만큼은 충분하다고 두기로 한 밤이었다. 서준은 서아의 잠든 모습을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 시선을 야경으로 돌렸다. 포지타노의 불빛이 수면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밤 늦게 서준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한 번 왔다. 재현의 문자였다. 서준은 화면을 확인했다. 서아의 손을 쥔 채로 한 손으로 문자에는 한 줄이었다. 사장님, 제협 측이 병원 기록을 언론에 넘기기 전에 직접 사용하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늘 밤 서아 씨에게 접촉합니다. 서아가 눈을 뜬 것은 새벽 3시였다. 테라스에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포지타노의 밤 공기는 따뜻했는데 이제 손가락 끝에 서늘함이 배어 있었다.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소파 위였다. 자신의 어깨에 뭔가가 얹혀 있었다. 서준의 재킷이었다. 서준은 없었다. 서아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 위에 온도가 사라져 있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이상하리만치 긴 시간이 걸렸다. 서아는 손바닥을 한번 폈다가 다시 쥐었다. 온도에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했고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기도 했다. 서아는 재킷을 어깨에서 걷어내렸다. 접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려다가 그냥 들고 있었다. 재킷에서 서준의 냄새가 났다. 서아는 그것을 의식한 순간 재킷을 빠르게 테이블 모서리에 걸쳐두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이 조용했다. 서준의 침대는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누군가 잔 흔적이 없는 것인지 잔디에 정리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서아는 그 방향을 한번 보고 시선을 거두었다. 휴대폰을 들었다. 재원에게 온 문자가 있었다. 서아 씨, 오늘 오전 중으로 연락드려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아는 화면을 한 번 더 읽었다. 재현의 문자는 언제나 단정하고 절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딘가 다른 긴장이 실려 있는 것 같았다. 오늘 오전 중으로 라는 표현이 그랬다. 아침을 기다리지 못하고 새벽에 보낸 문자였다. 서아는 시간을 확인했다. 3시 12분. 방으로 들어가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서아는 다시 테라스로 나갔다. 포지타노의 새벽 바다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불빛들은 아까보다 줄어 있었다. 사람들이 잠든 시간이었다. 서아는 난간에 팔꿈치를 올리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오늘 오전 중으로.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다. 무심코 삼킨 씨앗이 밤사이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서아는 손가락으로 난간을 한번 두드렸다. 또 두드렸다. 멈추었다. 재원이 새벽에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재원도 새벽에 깨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재원이 새벽에 깨어 있을 이유는 서준에게 무언가를 먼저 보고하고 난 이후였다. 서아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무언가인지 굳이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재혁이었다. 서아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올려두고 잠시 바다를 보았다. 사실 서아가 재혁의 움직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포지타노에 들어오기 전 서울에서 출발하던 날 아침에 서아는 자신의 쪽 정보 경로를 통해 재혁 측이 조용히 술렁이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다. 움직임의 낌새였다. 재혁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 무언가가 서아를 향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 신혼여행 기간 안에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 정도였다. 서아는 그것을 서준에게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은 것은 정보를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정확하지 않은 것을 먼저 꺼내면 불필요한 혼선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재혁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어떤 카드를 쓰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서아는 기다렸다. 재현의 문자가 온 것은 그 기다림의 끝이었다. 서아는 난간을 손가락으로 한 번 더 두드렸다. 재혁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정보를 맞추고 앞서 나가야 했다. 서아는 그것을 알면서도 잠시 더 난간에 기대어 있었다. 어젯밤의 온도가 손바닥 안에서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았다. 서아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다. 의식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포지타노의 새벽이 깊었다. 아침이 왔다. 서아는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채로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단정했다. 어제의 흔들림이 얼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서아는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 표정이란 의지로 관리하는 것이었다. 지난 3년 동안 서아가 단련한 것이 그것이었다. 거울을 향해 입꼬리를 한 번 올렸다. 내렸다. 다시 올렸다. 충분했다. 서아가 식당 쪽으로 나오자 서준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커피 한 잔이 그의 앞에 있었고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서아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는 소리에 서준이 시선을 들었다. 서아는 서준의 얼굴을 보았다. 읽을 수 없었다. 언제나처럼. 잘 주무셨어요? 서준이 먼저 물었다. 낮고 평평한 어조였다. 소파에서 목이 좀 돌아갔네요. 서아는 목을 한 번 돌리며 말했다. 가볍게 말하려 했고 가볍게 나왔다. 서준은 그 대답을 듣고 시선을 잠깐 커피잔 위로 내렸다가 다시 들었다. 재원한테 연락받으셨어요? 문자는 확인했어요. 내용은 아직. 서아가 말하며 커피잔에 손을 뻗었다. 서준이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서아는 첫 모금을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말씀하시죠. 서준이 잠깐 멈추었다. 재혁 측에서 위장 결혼건을 언론에 흘리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서아는 잔을 내려놓은 채로 그 말을 들었다. 손가락이 잔을 손잡이 위에 올려진 채 그대로 멈추어 있었다. 언제부터 파악하고 있었어요? 포지타노 들어오기 전. 그러면 서아는 한 박자 두었다.